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의 미래에 전환점이 될 만한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간에 거의 생태계 파괴 수준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텔과 삼성전자 그리고 TSM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 정도는 필수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이 인텔입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가장 많이 올린 기업이 인텔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세계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TSMC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으로 가면 매출과는 반대로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은 정말 개고생하면서 엄청 많이 팔았는데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인텔과 TSMC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유독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건 반도체만 놓고 비교한 겁니다. 삼성의 다른 사업 분야인 스마트폰이나 가전, 그리고 하만 이런 것들은 제외한 그런 순수 반도체만을 비교한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룬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따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미래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텔, 삼성, TSMC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인텔은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반도체 또는 IDM이라고 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설계와 생산을 다 합니다. TSMC는 설계는 하지 않고 오로지 생산만 전문으로 합니다.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하고요.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세 공정입니다. 먼저 나노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노는 나노미터를 줄여서 한 말이고요.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나노는 1미터를 10억 등분한 것 중에서 한 칸입니다. 당연히 1나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으로 진입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 나노가 작을수록 기술력이 좋은 것이고 이미 10나노 이하로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10나노 이하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5나노 이하급을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은 삼성과 TSMC가 유일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인텔이 7나노 진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패라기보다도 연기가 된 것이죠. 자, 어쨌든 현재 기술력으로는 7나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계 1위 종합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7나노 진입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이건 치명타예요. 아니, 내가 설계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치명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텔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삼성이나 TSMC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면 TSMC가 인텔의 물량을 18만 개나 벌써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받았다는 뉴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수주를 받든 안 받든 소식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TSMC의 주가 차트입니다. 9.7% 떡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텔이 TSMC에게 물량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술력은 비슷한데 삼성이 안 주고 TSMC에 줬을까요? 자, 혹시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운드리 업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점유율이 51.5%로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어서 18.8%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 SMIC는 무시하셔도 될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와 TSMC의 양강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유율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죠. 아니,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인데 왜 이렇게 발릴까요?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위인 분야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TSMC가 삼성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텔의 물량을 TSMC가 받은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사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분야가 삼성전자의 미래에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이 2030년까지 파운드리에 98조를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1위인 TSMC를 잡기 위해서 10년 동안에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붓습니다. 지금도 공장을 엄청나게 열심히 짓고 있는 상태고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인텔이 생산 능력에 한계가 와서 파운드리 물량을 주는 상황이 생겼고, 만약에 그 물량을 삼성이 받아 먹었으면 파운드리 점유율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을 고객사로 두는 것만큼 좋은 호재도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보면 TSMC에서 일단 물량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속단하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얼만큼의 물량을 몇 퍼센트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TSMC의 물량의 100%가 다 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삼성에게도 아직 콩고물을 얻어먹을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 역시 저의 예측일 뿐이고요. 100% 물량이 TSMC에 갔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입장에서도 한 곳에 몰아주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두 기업을 경쟁을 붙여야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물량을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TSMC를 잡아야 되는데 TSMC가 요새 너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봐도 TSMC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에 56달러 하던 게 오늘 기준으로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0% 이상 상승했죠. 반면에 인텔은 최근 5일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삼전의 주가를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52,800원이었습니다. 10%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주가의 흐름을 보면 TSMC가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텔이 짱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계속해서 나락의 길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TSMC는 매출은 가장 떨어지지만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어중간합니다. 주가도 어중간하고 매출은 2위, 영업이익은 꼴찌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누가 봐도 TSMC가 가장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가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인텔처럼 삼성이 무슨 치명적인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거나 큰 악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상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파운드리에 98조를 투자합니다. 본격적으로 투자한 게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은 삼성이 좋은 성과가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 놓고 보면 당연히 삼성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자, 그러나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98조 투자가 제대로 먹힌다면 TSMC를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에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 큰 돈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내일 삼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예측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삼성전자이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의 주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잘 나간다는 것은 삼성도 잘 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필 반도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자, 세계에서 잘 나가는 30개의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 그런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2.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필 반도체는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삼전의 주가 흐름을 예측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필 반도체의 흐름이 좋으면 삼전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 반도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타낸 표입니다.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30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인텔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텔의 순환시대입니다. 인텔을 제외한 29개 기업이 전부 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을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큰 의미를 두진 마시고요. 여러 가지 수치들을 참고했을 때 오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